데일리스터디 6강 문학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소설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먼저 얘기할 것이 아마 이거를 읽어보시면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글인가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충렬절이라는 글을 알고 있는 학생이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체 글을 다 읽어본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꾸 이게 내가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전체 줄거리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글들이 시험에 나올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공부의 방향이 현대소설이 되었건 고전소설이 되었건 전체 줄거리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에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필요한 공부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장면 따라간다. 시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따라간다. 등장 인물을 찾는다.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찾는다. 서술자의 개입이 있으면 확인한다. 자, 네 가지는 항상 기준입니다. 고전소설을 보실 때 어떤 글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 박아 넣으시고요. 잔소리 같아서 하기 싫은 말입니다만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어떤 경우에는 지문을 볼 때 이걸 알고 있을 뿐이지 지문 속에다가 적용을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것들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읽기 전부터 내가 뭐를 찾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지문을 보시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이 보고 나면 다 읽어도 내가 지금 몇 장면을 봤는지 등장인물이 누군지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다시 또 보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읽어나가면서 어떤 것에다가 조금 더 중점을 둘 거냐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이글 속에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파악하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복잡한 지문들을 보시다가 보면 특히나 고전소설에서 이 인물과 이 인물이 무슨 관계지?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다가 보면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 이 사람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와이프고 엄마고 기타 등등 그런 관계들을 파악해 놓고 나면 글을 보기가 되게 편하니까 그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도 그 선생님이 저걸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영웅소설을 대표하는 글입니다. 유충렬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글이니까 신경을 좀 쓰고 봐주세요. 자, 일단 지문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낭자가 연심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신세를 한탄하더니 뜻밖의 간비 10여 명이 나와 잡아다가 계단 아래에다가 엎드리니, 자, 계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계단 아래. 이게 어디의 계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간 나왔으니까 찾았고요. 자, 등장인물을 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자. 자, 낭자가 간비들한테 끌려와서 계단 아래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원수가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을 보니, 자, 끌려 나온 낭자의 모습을 보니까 낯이 익은 듯하고 심신이 비감하여 돼. 슬픈 마음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의상은 비록 남루하지만 기생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가 않고 천인 자식 아깝도다. 자, 천인 자식, 천한 사람이 되기에는, 그러니까 천민의 자식이 되기에는 참 아깝다. 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여기 잡혀갔을까? 일단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원수하고 낭자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거, 이 장면 속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인물 처음 나왔을 때 연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됐었죠. 연심이가, 우리는 줄거리를 모르니까 왜 잡혀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심이가 잡혀간 이야기를 듣고 한탄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낭자라는 사람하고 연심이는 같은 편이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같다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원수가 소리를 나직해 낭자한테 말하기를, 자, 거동을 보니 천인 자식이 아니고, 자, 천민 같지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고 하는데, 자, 여자가 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낭자, 너의 말을 들었는데 네가 수절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 집 자손이며 남자는 누구건대 청춘 소년의 그 어린 나이에 수절을 하며 무슨 일로 절이 되어 감비의 양녀자가 되었는가? 양녀자가 양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보니까 천한 사람 집안 딸 같지 않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비는 천민이겠죠? 감비의 양녀가 되었느냐고 지난 사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진정을 숨겨거리지 말고 날되어 이르면 알 일이 있으리라. 말을 자세히 하라라고 하니. 자, 그 다음은 이때 낭자가 계단 아래 엎드려 원수의 말을 들으매. 자, 낭군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가던 말이 두 귀에 쟁쟁하여 1분도 하나도 다름이 없는지라. 자, 말을 딱 들었는데 그 낭군의 목소리하고 자기가 이별했던 낭군의 목소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자, 우리 생각에는 야, 부부인데 헤어졌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못 알아볼까 싶지만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보니까 상황이 끌려 나온 걸 봤을 때는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옷차림도 누추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지 원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는 지금 신분 차이가 되게 나는 사람, 죄인처럼 끌려온 사람이고 하나는 원수니까 감히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자신의 낭군하고 목소리가 전혀 다르지 않더라. 낭군하고 목소리가 거의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미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치 않으니까 조금 더 가보죠. 자, 남자가 전일은, 자, 지난날은 도망하여 왔기로 성명과 거주를 속였어. 자, 저번에 아마 오늘 말고 이전에 네가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냐 치조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이름과 이름과 거주를 속였는데 마음이 자연 비감하여 진정으로 말하기를. 자, 이번에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데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골 월계촌 사는 강승상의 무남 동녀인데 부친이 만리 연경의 기양간 유주부를 위하여 상소하였는데 만고 역적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하여 승상을 옥문간에 기양하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 궁비 속공하려 하고. 자, 궁비 속공 설명이 돼 있죠, 그죠? 노비로 만드는 겁니다. 궁비 속공하려고 하고 근무 도사가 와서 잡아갈제 청수에 야간 도주하여. 자, 우리 엄마랑 나랑 감비로 잡혀가려고 하다가 밤에 도망을 가서 야간 도주해서 우리 엄마는 물에 빠져 죽고 저도 죽으려고 했는데 영능 감비가, 아까 감비의 양녀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 감비가 이 사람이 모양입니다. 영능 감비가 외촌에 갔다가 오는 길에 데리고 제 집에 와서, 자, 일단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이 남자를 영능 감비가 구한 건 맞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험하기 무수하되, 자,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은 거죠. 험하기 무수하되 연심이의 힘을 입어 이때까지 살았으나 오늘은 이 말을 원수전에 고하고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결하고자 합니다. 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신분이 누구다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죽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실제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대신 이 사람의 말 속에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좀 만들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자, 우선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직접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른 색깔 펜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자기가 누구냐 하면 강승상의 여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강승상은 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심이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적을까요? 자, 연심이는 위기에 처한 낭자를 구해주려고 했던 조력자인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마 잡혀간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의 모함 때문에 기양을 가게 됐냐면 정한담이라고 나오죠. 그죠? 정한담. 그러면 이 정한담이라는 놈은 이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쓰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모친이 있어. 모친이 있는데 모친은 죽었다라고 하죠. 청수가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친은 이미 죽고 없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감비 영능 감비. 자, 영능 감비는 이 위치에다가 집어넣기가 애매하니까 밖에다가 빼겠습니다. 그냥. 자, 영능 감비가 있는데 이 영능 감비는
자신을 구해주긴 했는데 잘 대해주지 않아서 아마도 문맥을 보면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말이 자신 밑에 있는 기생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이중적이네요. 그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고 물속에 빠진 걸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천한 기생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중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관계를 도식화시켜 놔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갑니다. 자, 원수가 이 말을 듣고 당에 뛰어내려서면서 자, 인물의 어떤 행동이 있죠. 그죠? 가만히 위에서 듣고 앉아있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뛰어내려갔어요. 자, 어떤 심리가 반영된 걸까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마도 놀라움이겠죠. 그죠? 자, 뭔가 되게 놀란 것 같아요. 놀래서 밑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자, 내려서면서 이게 웬 말인가? 영릉패수 박비 불러 강승상. 강승상이 여기잖아. 그지? 자, 이 여자의 아버지였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는 모양입니다. 자, 강승상을 모셔보라고 하니라 이때 강승상이 처자를 생각하며 잠을 못 자니자 강승상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 말을 들어보니까 청수에서 빠져 죽었죠. 딸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기 잡혀와 있는데 강승상은 그 상황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강승상이 처자를 생각하여 잠을 못 자는데 몸이 고나이가 졸고 있는데 뜻밖의 원수가 오시라는 말에 놀래어서 들어보니 원수가 말하기를 이게 강남자 아니오리까? 강남자가 살아왔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더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캄캄한지라. 자, 아마 문맥을 보면 자기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매우 놀라는 겁니다.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심표를 내어놓고 서로 견주어 보니까 일호도 의심이 없는지라. 승상이 남자의 목을 안고 둥글며 말하기를. 자, 뒤에 문제 나오니까 이 장면에 미리 좀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원수가 저 여자는 내 와이프다, 강승상의 딸이다라고 하는 걸 딱 캐치한 시점은 언제예요?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시점이죠. 그 여자가 난 누굽니다 말을 듣는 순간 밑으로 뛰어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미 원수는 자신의 강승상의 딸, 뒤에 더 보시면 자신의 와이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신표, 둘이 헤어질 때 나누어 갔던 신표는 신분을 그냥 확인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맞느냐 확인하는 것이지 인식한 시점은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관계를 인식을 한 거고 신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가죠. 내 딸 견화야. 자, 이름 나왔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이 견화인 모양입니다. 자, 이름도 하나 알게 됐고 강경하겠네요. 그러면 자, 내 딸 견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홍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남군 유충렬이가 왔으니 소식을 듣고 찾아왔느냐? 우리 집이 소가 되어 양류청정 푸른 가지 빈터만 남았는데 슬픈 마음 어찌다 진정하리. 자, 네 남군 유충렬이 왔다고 하죠. 그럼 이 원수는 유충렬인 거죠. 자, 이제 헤어졌던 두 부부가 만나는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충렬 입장에서, 원수의 입장에서 강승상은 어떤 관계인 거죠? 장인 어른인 거죠. 장인하고 지금 둘이 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유충렬의 와이프 강승상의 딸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원수가 남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 정담을 어찌다 기록할까? 누가 보니까? 서술자가 보니까 참 기록할 수 없더라. 서술자의 개입이죠. 하나 찾았습니다. 자, 또 갑시다. 이때 장부인이 또 새로운 인물이에요. 장부인이 내 동원에 있다가, 자, 동헌이라고 하죠. 그럼 아마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계단이라고 했는데 이 계단이 동헌에 있는 계단인 모양입니다. 원림이 있는 동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벌어질 때 내당, 여자가 동헌에서 여자가 거처하는 내 동헌에 있던 장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장부인이 내 동원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나와 보니 남자 고부지례로 문한하고. 자, 고부지례, 고부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고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고부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장부인 누군지 알겠네. 유충렬의 엄마네요. 자, 장부인. 아까 이 사람 충렬의 아버지가 사실 왼쪽에 적었어야 되는데 유주부였죠. 근데 정한담 때문에 이 사람은 죽고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장부인이 나왔고 새로 등장했는데 고부지례라는 말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구나. 고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엄마가 되는 거고 둘의 관계는 고부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사돈지간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인물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고부지례로 문안하고 사랑한 말씀을 자세히 하니 장부인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이 고생이 많다나 우리 고부가 들쏘냐. 참 우리 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 남자 데려간 간비는 남자를 데려간 간비 이 사람이죠. 그죠? 지가 기생 만들려고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원수의 와이프란 말이야. 이제 죽을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간비는 혼백이 상천 하늘로 가가갖고 간장이 녹는 듯 원수 동원에 높이 앉아 간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묻기를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천기년이 사람을 알아보겠느냐. 청수에 가서 낭자 구한 일로 풀어주니 덕인 줄 알라. 자, 낭자를 괴롭힌 건 죽이고 싶은데 낭자의 목숨을 살렸으니까 일단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시비를 또 불러서 아까 잡혀갔던 연시비를 불러서 무수히 치사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치사라는 말이 참 고맙다 감사 인사한 겁니다. 우리 와이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치사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봤나? 자, 빨리 읽다가 보니 읽는 거 놓쳐버리네요. 자, 낭자가 곁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연심은 나와 백년 은인이니 일식치사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지내고자 항성으로 데려갑시다. 원수가 그만을 옳게 여겨 연심을 불러 부인을 착실히 모시리라. 연심이 항공하여 하더라. 자, 조력자랑 이제 같은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까지 딱 보고 나니까 이 복잡하게 등장했던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쓰게 되는지가 딱 정리가 됐죠. 인물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읽는 게 이렇게 단순하다고요. 그냥 눈으로 쭉 본 사람들은 어쩌면 이게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이 무슨 관계고 이게 누구고 어려운 푸시는 감을 잡겠지만 지금 이것처럼 쨍하게 와닿지는 않죠. 그러니까 도식화시키세요. 인물 간의 관계는 읽어나가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험지 옆에다가 도식화시켜서 읽으시면 문제 풀 때든 지문을 이해할 때든 훨씬 더 이게 유리합니다. 이 방식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원수가 전후 사연을 낱낱이 기록하여 나라에 경계하고 길을 떠나올세. 장부인은 금덩을 타고 강낭자와 조낭자가 하면 열심 같죠? 옥교를 타고 좌우로 모시고 강흥상은 수레를 타고 오국사신이 모셨는데 원수는 일강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들고 대왕마 위에 높이 앉아 오마대를 행군하며 완행이 나오니 그 거동과 염화는 천고의 처음인 것 같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 누가? 서술자가 처음 본다는 말이죠. 수술자의 개입이 또 하나 나온 것이고요. 요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줄일 수 있죠. 딱 줄일 수 있단 말이야. 황성으로 가는데 원수의 주의가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떠났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누구는 뭘 타고 누구는 뭐 다 얘기해 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장면을 확장하는 겁니다. 옛날 구도를 보다가 보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나열을 해서 장면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판소리계 소설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장면의 극대화 혹은 장면의 확장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요. 오늘은 그냥 요런 게 장면의 확장이라고 하는구나. 짧게 말할 수 있는 걸 길게 풀어서 세세하게 다 언급해 주는 걸 장면의 확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계양역을 지내어 청숫가에 다다르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거는 동험에서의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 이제 벌어진 장면은 청숫가입니다. 선생님 이제 뭐 따라가고 있어요? 장속, 장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면 시작됩니다. 계양역을 지내어 청숫가에 다다르니 소부인이 죽던 곳이라. 자, 소부인 누구겠어요? 아까 남자의 엄마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엄마가 아마 소부인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소부인의 제사를 치러주는 거죠. 자, 소부인은 지금 이미 죽고 없어요. 물론 여기다가 소부인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계속 가죠. 원수가 승상을 위하여 영능태수 밥비 불러서 재물을 장만해서 승상을 주인 삼고 조낭자는 집사가 되고 원수는 축간이 되고 축문을 읽으며 통곡하는 말이 해수에서 모친 제사할 때와 다름없더라. 자, 자신의 모친도 죽은 줄 알고 한번 제사를 지낸 적이 있어. 자신의 모친을 모시는 것과 똑같이
자신의 장모한테 죽은 장모한테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더라. 유충렬의 효심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제를 파한 후에 행군하여 올라올 때 이때 천자와 항태우가 연안가 조정에서 충렬을 가다르게 보내고 밤낮 생각하며 장 부인을 찾아오는가 하여 밤낮 한탄하는데 뜻밖의 원수의 장계를 보고 즐거운 마음 청량없으며 장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고 하고 다투어 나오더라. 천자와 태우와 연왕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장안이죠, 그죠? 장안, 천자하고 태우하고 연왕이 다 이제 궁궐에 있던 사람들이 백리 밖에 나와서 맞을새 원수의 위험을 보니까 서천 36도며 남만 5국이며 금은 예단과 1등 미색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5국 사신이 선봉이 되고 남자에게 들어오고 그 가운데 금덩 옥교 떠오는데 강남자는 좌편이고 조남자는 우편이라 좌우 푸른 깃발 보였는데 수롱 비단으로 만든 양산대는 반공의 수사또다. 아까랑 비슷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할 수 있는 거 열나 길게 말하죠. 장면에 확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강승상이 수레 위에 높이 앉아 오면서 군사 전후에 나열하고 그 뒤에 따르는 20장 홍모 사명기는 한가운데 세워오고 용이 그려진 기, 공황이 그려진 기, 대장기며 깃발과 창검, 삼천병마 전후에 대열을 잡고 승전의 곡소리와 행군의 곡소리는 원근 산천에 진동하며 도원수는 일강주 용림갑에, 도원수 누구예요? 유충렬 얘기하는 거죠. 도원수는 일강주 용림갑에 장성과 높이 들고 천사마 디스니 타고 황룡수를 거스르고 봉의 눈을 반만 떠서 군사를 해축하니 웅장한 거동은 일대 장관이고 전추의 표문이라. 자, 여전히 계속해서 화려한 그 행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장안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원수가 남적한테 잡혀갔던 백성들을 구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 모양입니다. 그 길에 강승상도 구하고 자기 엄마도 구해서 함께 장안으로 돌아오는 모양이에요. 호산대 신릿들의 빈틈없이 마주 나와서 각각 만나 옥수나 나상 부여잡고 손을 부여잡고 그리던 그 점을 못내 지르기 하며 울음소리 반공에 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 원수를 치사하고 장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남자하여 요랑하고 금산성 아래에 다다르니. 자, 이제 장안에 있는 금산성, 이걸 뭐 장면을 따라 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어지는 거니까 장안에 있는 금산성이라고 합시다. 금산성 아래 다다르니 천자와 항태우 옥련에서 밥비 내려 장막 밖에 나서니 원수가 갑주를 갖추고 군의 예로 현신하니 천자와 태우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기를 과인의 수족을 말리타국에 보내고 자네가 아끼는 신하를 너를 이렇게 말리타국에 보내고 주야 염려하였는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 어찌다 칭찬하겠으며 해수에 죽은 모친 데려온다고 하니 장부인 얘기하는 거죠. 만고에 없는 일이며 옥문간의 강승상과 청수에 죽은 강남자를 살려오니 천추의 드문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백골 난망이다. 그 말이 어찌다 하겠는가. 자, 일단 황제죠. 황제가 나와서 일단 그 이룬 공에 대해서 치하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태우 원수를 치사한 후에 이게 황태우가 했던 말인가요? B가 천자와 태우가 정확히 누가 했던 말인지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말을 마친 항태우라고 했으니까 여기 B 부분도 태우가 하는 말이 모양입니다. 항태우가 원수를 치사한 후에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내려와 승상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 과인이 불명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곳에 보냈으니. 자, 역적이 아마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보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요. 그러하나 지난 일은 물론이요 지난 일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때 항태우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다 말로 하겠는가. 끝났죠, 그죠? 자, 마지막 장면 선생님이 굳이 인물 다 나열하지 않고 어차피 이 인물이 요 3명을 제외하고 반복돼 한 세트로 나오는 거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자, 지문을 다 봤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지문을 분석을 하면 따라오는 거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생님이 지금 미리 배부한 자료를 지금 공부를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첫 장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읽은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독해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장면에서 두루뭉술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읽는 내내 계속 찜찜하고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쨍하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읽어주면서 특별하게 더 설명을 보충한 게 없어요. 선생님이 한 거라고 뭐밖에 없냐면 지문 속에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면서 읽었단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글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아, 이게 이런 글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고전소설 어려운 거 읽다가 보면 인물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거 나올 때 그냥 읽으시면 어쨌든 처음에 읽을 때 이것도 정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읽으면 마지막까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처음부터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죠.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답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A와 B의 말하기 방식이 묻는 건데요. A에서 무슨 말 했고 B에서 무슨 말 했냐는 건데 A는 강소저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누구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다음 B는 지금 봤다시피 태우가 나와가지고 원수의 지난 일을 치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A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을 열거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청수에서 구체적인 장소, 그 다음에 인물, 우리 엄마, 그 다음에 또 기생 나오죠. A 문제였고요. 자, B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언급하며 회수 나오고 장부인 나오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 치사했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정답. 자, 한마디만 하고요. 이런 문제가 현대소설이건 고전소설이건 제일 흔하게 나오는 버전 문제예요. A, B 묶어놓고 얘처럼 묻기도 하고 A, B의 말하기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묻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포인트가 달라질 거니까 제일 기본은 뭐냐면 사실적인 정보예요. A가 무슨 말을 했고 B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눈만 돌아가면 푸는 문제죠. 근데 틀린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의 바탕을 두고 문제를 풀었던가 아니면 이런 관계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 단순하게 사실적인 어떤 정보를 묻는 문제조차도 뭐를 봐야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답은 4번이고요. 2번 갑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거 한 개씩 봅시다. 1번 연심 강남자의 조력자 유충렬을 만나기까지 강남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연심은 조력자. 1번 아무 문제 없죠. 자, 2번 영능 관비는 강남자의 양어머니 강남자를 구해준 후 집으로 데려와 험하게 대하였다. 강남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장부인은 강남자의 시어머니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남자를 위로하고 있다. 자, 분명히 고구지가 만났을 때 장부인의 말 대화 속에 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4번 강승상은 강남자의 아버지로 정한당의 모함으로 기양간 후 강남자가 청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었죠. 그랬다가 우연히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4번도 맞고요. 자, 지금 1, 2, 3, 4번은 모두 다 요 그림 하나에서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5번 유충렬은 강남자의 남편으로 오케이 맞습니다. 강남자와 이별할 때 주고받던 신표를 본 후 강남자가 자신의 부인임을 인지한다. 아니죠. 인지한 것은 강남자가 A 부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인지했죠. 근거가 뭔데? 그러니까 뛰어내려간 거 아니에요. 인지는 그때 끝난 거고 신표는 두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 건 신표지만 인지한 것, 알아차린 것은 강남자의 말을 들었던 그 순간입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 3번 합니다. 보기 바탕 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거 보기 길지만 읽겠습니다. 유충년전에서 유충년의 영적 행동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겪는 가족의 분리와 재회 과정, 자 1장면이 그런 것이었죠. 제시에서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이에 맞서는 민중의 꿈과 복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충년과 그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당시 우리 민중이 겪었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유충년의 가족만 이런 걸 겪었던 게 아니라 당시 우리 민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 같은 것 때문에 가족이 분리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이겠죠.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상과 고통의 실체는 상하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 이상 후 제외하는 가족들의 범위는
유충년의 가족에서 그 주변으로 점차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가족의 문제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두루 해당되는 보편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글 속에서 유충년이 가족과 헤어지고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모든 민중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보죠. 1번 가달국으로 떠난 유충년이 헤어졌던 모친과 장인, 부인 등과 만나는 것. 주인공이 분리되었던 가족과 재회하는 과정. 만나는 것, 재회하는 과정. 이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유충년과 헤어진 후 감비의 양녀가 되어 고통을 겪은 강남자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민중이 겪어야 될 고충을 확인할 수 있어. 자, 전쟁 때문에 헤어졌던 강남자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어서 이것도 말되네요. 3번 유충년이 기이한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가족을 보기 위해 다투어 나오는 장한 백성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이산의 고통을 겪은 민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유충년의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보기를 봤더니 민중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했죠. 3번도 가능하고요. 4번 천자가 가족과 함께 돌아온 유충년을 치하하면서 건네는 말을 통해 일반 백성보다 상류층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상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어. 자, 보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백성이나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죠. 누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에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4번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항상 눈 뜨고 푸는 거예요. 국어 문제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생각하는 수만 답이 안 나옵니다. 지문 속에 혹은 보기 속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어딘지를 자꾸 생각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자, 5번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장안을 떠났던 유충년의 기한 이후 백성들이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하는 것은 이상 후 재회하는 가족들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해당해. 제일 처음에는 유충년 가족만 만났는데 장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까 확대된 거 맞죠?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되게 많이 보시게 될 유충년전을 설명을 했는데 이 글 자체에 대한 설명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인물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게 이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금 강의 시작한 지가 30분 살짝 넘었네요.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글을 읽어나갈 때 인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볼 것인가.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정리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다만 인식을 하고 정리하느냐 그냥 읽어나가느냐가 성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